안녕하세요. 저는 23년 경기 합격생입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르게 일 병행으로 1학기 동안 초수, 재수 다 일을 한 학기 했었고요. 조금 비교적 늦은 나이, 한 30대 중반 정도에 임용을 시작해서 좀 늦은 나이에 하시거나 이거를 일 병행을 하지 않고 쭉 하지 않아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임용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었을 때 이제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한 게 너무 오래됐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도 거의 10년이 됐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먼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유튜브가 그 이용규 변호사님 유튜브였는데 거기서 공부법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특히 책 정리하는 법 영상이랑 복습 예습하는 법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 강의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오랜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노하우를 요즘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먼저 통해서 뭐 요즘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부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 다른 강사분 강의는 듣지 않았고요. 위상 선생님 강의만 초수 때는 N수생 패키지를 수업을 들었고 재수를 할 때에는 5월부터 이제 문풀반을 직강으로 수업을 하면서 파이널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재수 때는 이제 5월부터 들었기 때문에 초수로 했던 1월부터 얘기를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는 저는 철저하게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솔직히 좀 짧았기 때문에 그 위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거기 있는 기본만 맞추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일단 강의를 듣는 날은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설정을 다 인강으로 해놓고 그리고 일을 하는 날에 복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제 공부 스케줄을 짤 때도 일하지 않는 날은 인강을 밀리지 않도록 스케줄을 짜놓고 그리고 바로 복습을 진행을 하고 일하지 않는 날도 복습을 진행을 하거나 조금 위상 학원에 있는 쉬운 과목 뭐 예를 들면은 뭐 파나라든지 조소라든지 이런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날에 어려운 과목을 배치를 하고 일하지 않는 날에 어려운 과목을 배치를 하고 일하지 않는 날에 쉬운 과목으로 배치를 하는 거를 좀 길게 그 스케줄을 짰던 것 같아요. 특히 공부를 쭉 할 수 없으시는 분들은 스케줄을 짤 때 그냥 좀 중요한 것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짜기보다는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많은 날은 좀 어려운 과목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날은 쉬운 과목으로 배치를 잘 해서 짜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 달은 정말 딱 사실 인강이 1, 2월 달에는 2번이기 때문에 그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인강을 듣지 않는 날에는 위상 학원 그거를 표현 파트를 복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되게 훅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만 충실히 따라 해도 사실 반복이 한 달에 1회독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공부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이제 위상 심화 강의가 들어가면서 반복이 한 번 더 되는데요. 이제 그때도 위상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1, 2월 달과 동일하게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도 1회독, 4월 달에도 1회독,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4회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이제 2번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그리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표현 파트를 통해서 이제 그 좀 어려운 과목, 뭐 교육론이나 감상 이런 것과 표현 파트 1회독이 되도록 반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기출 문제와 취지를 파악하는 강의와
N수생 특강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기출 문제 반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그 두 강의가 둘 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1, 2, 3, 4월 달에는 이제 복습과 해독이 4회독 정도 되는데 이제 그때쯤에 사실 이제 회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 그런 자만감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제 5, 6월 강의를 직강으로 선택을 하고 문풀반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바로바로 나와서 굉장히 좀 자극도 되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 초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벅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영역별로 인강을 들었다면은 5, 6월은 전 영역이 다 문제풀이가 되어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남들보다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 5, 6월 강의를 들으면 처음에는 좀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고 아는 게 없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선생님들이 딱 시키는 그대로 그 5, 6월 달 문제에서 내가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만 조금 추가해서 더 보고 너무 내용을 확장해서 뭐 필독서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타 학원 강사의 뭐 강의를 더 수강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딱 정말 그 양만큼만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위상미술 강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되게 많아요. 좀 불안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한 강사 것만 들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선생님들이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심화 때도 이제 문제들이 있고 5, 6월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딱 이제 강의를 하나만 듣고 그 심화에 있는 문제와 5, 6월 달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복습을 했기 때문에 문제 수가 적다고는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이 되면은 이제 영역별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이때쯤 이제 5, 6월 달에 전 과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분적으로 좀 깊이 있는 공부가 복습에서 부족했었는데 이때 좀 영역별로 다시 회독을 조금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냥 한 달에 1회독이 되도록만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너무 빠르게 회독을 진행을 하면은 아직 제가 뭐 초수 재수 때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루룩 지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찬찬히 읽고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체력이 되는 만큼만 기본서와 심화서를 다 외운다, 다 이해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월 강의 때에는 이제 영역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1회차에 교육론 그러면은 교육론 영역을 복습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교육론은 어렵다 보니까 쉬운 영역, 뭐 표현 파트 이런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식으로 반복을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이제 영역별로 보다 보니까 좀 공부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역에 맞는 문제를 바로 풀고 복습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복습이 제가 이론을 보고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복습까지 영역별 3회독이 되면서 이때 저는 7, 8월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이 되면은 파이널 문제 특강이 들어가는데요. 그때도 역시 문제가 이제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한 번씩 풀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그 문제를 다 선생님이 이제 7, 8월 파이널 문제를 주신 거를 모두 다 암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뭐 다른 강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파이널 특강을 가면은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지엽적인데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나?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 보면은 그 80점 중에서 분명히 내가 모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한 세 문제 정도는 정말 기본서에서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위상 미술에서도 이제 그런 난이도에 맞춰서 좀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 또는 처음 보는 문제를 좀 대처하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때 등수가 너무 안 나온다 또는 이거 내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 공부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은 제가 이렇게 1년 커리를 쭉 따라서 했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위상 미술을 쭉 따라갔던 게 이제 제 첫 번째 합격의 방법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스터디를 좀 활용을 잘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격상 좀 게으른 성격이고 혼자서 이제 진도를 따라가기에 좀 벅차다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개인의 성향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인강을 들었을 때 한 번도 완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듣다가 마지막에 좀 못 듣고 그런 제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 억지로 이제 좀 책무성을 가지고 그 영역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인출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영역을 공부를 하고 문제를 내주는 스터디를 통해서 인강을 들었을 때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총 3개를 했는데요. 기상 스터디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육 과정을 외우는 스터디를 해서 사실 거의 이거는 잠 깨우기용으로 매일매일 좀 수다도 떨고 아침에 좀 활력을 주는 그런 역할로 한 15분 정도 용도로 잠 깨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정도 저는 항상 3시 때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2시, 3시, 4시가 점심을 먹고 굉장히 졸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말하는 이제 공부 인출 스터디를 그때 진행을 해서 전화로 이제 인당 15분씩 총 30분이 되게 본인이 들었던 인강의 그 스케줄의 내용 또는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한 달치로 영역을 다 서로 똑같이 정해서 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는 이 스터디가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스터디를 통해서 뭐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안다 뭐 이렇게 또는 공부를 확실히 외우지 못했던 부분을 외운다 이런 것보다는 중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무기력해지고 좀 지루할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좀 어느 정도 말을 하면서 좀 활력이 생겼기 때문에 밤까지 쭉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심에 전공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저녁에 밤 8시나 뭐 10시 정도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좀 체력이 약한 편이어서 남들만큼 공부를 10시까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일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8시 정도에 이제 교육학 스터디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주일에 1회독을 끝낼 수 있도록 교육학 스터디를 이제 인당 똑같이 15분씩 문제를 내면서 이제 하루에 이제 3번의 스터디가 돌아가다 보니까 전공 교육학이 좀 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정도 좀 회독이 된 상태라서 남들만큼 강의를 많이 듣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좀 독학하는 편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역시 일주일에 1회독이 되도록 그 기본서를 혼자서 독학을 했고요.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교육학은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때 목차를 한 15분 정도 항상 썼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목차를 알면서 이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 평가 파트인지 아니면 교육 과정 파트인지, 과정 파트에서도 뭐 교육 설계인지
뭐 이렇게 좀 요목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목차 쓰기, 교육학 목차 쓰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막 너무 빽빽하게 많이 쓰기보다는 한 10분 정도 이내에 좀 중요한 이론 정도로만 쓰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교육학은 전공에 비해서 점수 배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문제를 그 이론을 너무 보기보다는 이렇게 딱 교육학 책을 놓고 그리고 교육학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그 이론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게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교육학은 전공보다 좀 생소한 그런 이론이 많기 때문에 이론만 풀면은 전 좀 잠이 많아서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이렇게 딱 보고 그리고 답을 모르잖아요. 답을 먼저 보고 그 답을 바로 이제 교육학 책에 밑줄을 그으면서 옮기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보다 정말 나오는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교육학을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교육학은 딱 이제 그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여러 강사님들의 문제를 풀어보면은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간다는 식으로 가면은 교육학에서 저는 뭐 초수, 재수 둘 다 이제 한 18점 이상 맞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책 정리 그 이은구 변호사님의 책 정리 동영상이 너무 효과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특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목차에 따라서 색깔을 다 지정해 놨어요. 예를 들어 큰 대단원 같은 경우에는 파랑색, 그리고 그 뒤로 뭐 이론 같은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양미술사 같은 경우에 양식이 진짜 많잖아요. 거기서 뭐 이제 현대미술 파트에서 뭐 초현실주의, 무슨 뭐 입체주의 이런 식은 뭐 형광 연두색, 그리고 작가들은 무조건 민트색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로 정리를 쫙 해놓고 나니까 회독이 진짜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 연두색 딱 보면은 아 이거 입체주의구나, 민트색 딱 보면은 이거 작가구나 이런 식으로 그 이은규 변호사님의 책 정리 영상이 있는 것처럼 그 텍스트를 시각화를 했던 게 굉장히 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저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차 때는 저는 그렇게 위상 선생님이 딱 시키는 대로 공부를 그 스케줄에 맞춰 진행을 했고 2차를 진행을 딱 했었을 때는 저도 이제 재수를 했었을 때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도 무조건 미술학원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스터디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 초수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특히 뭐 관광고시라고 하죠. 그냥 시험만 등록을 해놓고 바로 2차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푹 쉬시는데 2차가 정말 힘들어요. 초수이신 뭐 2차까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1.5배수니까 2차는 그냥 되겠지?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2차가 진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준비할 것도 이제 이론만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2차는 여러분들이 막 내가 합격을 하든 못하든 무조건 준비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때 그 수업 실연 스터디 그리고 면접 스터디 그리고 미술학원 그리고 면접 기출 스터디 이렇게 총 4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차의 스케줄로는 아침에 이제 8시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기상 스터디로 면접 기출에서 이제 중등, 초등 특수 교육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한 문제씩 이렇게 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15분씩 이제 잠을 깨고 그리고 이제 9시까지 이제 노량진으로 가서 월, 수, 금은 이제 면접 스터디, 화, 목, 토는 수업 실현 스터디로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일요일만 쉬고 매일매일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시부터 10시까지
미술학원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11시에 집을 와서는 스터디를 이제 기출문제 스터디가 면접이 워낙 많다 보니까 2번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미술에서는 면접이 40점으로 가장 크게 비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서 두었고 그 제 전략이 맞아서 면접에서는 저도 한 1점 이내로 깎였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생소하고 또 시책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1차 발표가 난 다음에 준비를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미술학원을 1차 준비하고 1차 발표가 나기 전에 바로 가지 않는다면은 면접과 수업 실현 스터디라도 좀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는 2차 때는 1차 때보다 훨씬 좀 좋은 성적을 받고서 좀 합격을 했는데 역시 그 1차 발표가 나기 전에 한 이제 3주 정도 그때가 정말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발표가 난 다음에 한 2주에서 3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바로 준비하려고 하면은 뭐 합격은 하실 수 있겠지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해놓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점수를 잘 받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서서 말을 하는 게 좀 맞나 싶기도 하고 많이 부끄럽기도 한데요.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붙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붙느냐가 좀 관건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붙으려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빨리 붙고 좀 못하는 사람이 늦게 붙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좀 체력도 약하고 좀 나이도 많고 뭐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이신 것 같으면은 너무 이제 깊은 지엽적인 것까지 파기보다는 정말 기본에 충실을 한다면은 사실 그 요즘 기출 문제를 봐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막 그런 임용 카페 같은 거에 보면은 그런 사전 그리고 필독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저희처럼 일병행 선생님 같은 데는 사전 필독서 공부할 시간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본 이론 책을 한 번 더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초수 때 제가 떨어졌던 왜 떨어졌나 저 스스로도 많이 분석을 해봤었는데 제가 초수 때 점수가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컷에서 거의 조금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자면은 저는 이제 2달 남았을 때 한 9월 정도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들 말에 굉장히 휩쓸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초수 때는 타 학원 강사 선생님 문제도 받아가지고 막 풀어보고 필독서도 보고 불안하니까 되게 깊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특히 막 교육론 같은 경우에 이제 위상이론 책이 너무 얇지 않나, 내용이 없지 않나 그러면서 막 되게 딥하게 막 파고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험장에 가서 기본적인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시간대 정말 장지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확장을 시켜가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봤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를 그때 막 다른 선생님들 말에 휩쓸려가지고 여러 막 강사 선생님들 기출 문제를 많이 봤던 거를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위상미술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그거 복습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어떤 합격자는 이렇게 말하고 임용 카페에는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에 좀 확신을 갖고 본인에게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